너, 뭐야? 김하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학교의 여왕이었습니다. 교장의 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교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학생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이 여자의 눈빛은 뭘까요? 차갑고 어두운 눈, 마치 심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무서움. 손목, 아파요. 나요. 하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뿌리치려 했지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철로 만든 수갑에 채워진 것 같았지요.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이 가녀린 여교사의 소나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만만하게 봤어? 여교사 윤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하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지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나 예전에 사람 죽여본 적 있어. 그 순간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지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은 진심이었지요. 어둡고 차갑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는 눈. 마치 수천 번의 선택을 거쳐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땅바닥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일진 서열일이, 교장의 딸, 이 학교의 공포 그 자체였던 김하은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녀는 몰랐지요. 자신이 수없이 무시했던 그 말, 피해자들이 울면서 외쳤던 그 말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신임 여교사는 왜 저런 눈빛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길래 저토록 차가운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의 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 아직 떠나지 못한 채 학교 운동장을 감싸고 있었지요.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회색빛 하늘 아래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명성고등학교,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사립학교는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본관 건물, 푸른 잔디가 깔린 운동장,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복도, 어느 학교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교장 딸 때문에 난리라던데, 선생들이 줄줄이 그만둔대. 거기 가면 안 돼. 지옥이야. 명성고의 진짜 권력자는 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 김하은이었지요. 고등학교 2학년, 17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명은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존경의 의미가 아니었지요.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학생들은 숨을 멈췄고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토끼처럼. 그날 아침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3월 바람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지요.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윤서진입니다. 32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어딘가 수수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마른 체형의 얇은 어깨, 누가 봐도 평범한 여교사였지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존재감이 희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등이 꼿꼿했지요.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그만큼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아, 신임 선생님. 어서 오세요. 교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사들의 표정은 묘했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지요. 2학년 3반이라 불쌍하게 됐네. 이번엔 몇 달이나 버틸까? 작년 담임은 2달이었잖아. 무슨 뜻일까요?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섰을 때였지요. 복도를 걸어가며 서진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흘끗흘끗 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동정에 가까웠지요. 마치 저 사람도 곧 나가겠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32명의 학생들이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절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대놓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교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껌을 씹고 있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짙은 화장, 교복 치마는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고 귀에는 금지된 피어싱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표정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새로 담임을 맡은 윤서진입니다. 서진이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지요. 하지만 그 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아이에게 말했지요. 마치 서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야, 또 새로 왔대. 이번엔 몇 달이나 버틸까?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교실에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부끄러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잠시 좁아졌지요. 그녀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은. 뒷자리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운데 손가락을 세웠지요.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네, 저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담담하게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지요. 창가 자리.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는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처럼. 이수빈 학생?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입술에는 상처가 있었고 뺨에는 희미하게 멍자국이 보였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지요. 희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서진은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눈. 네,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람에 스치면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 서진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상황도 파악되지 않았지요. 서진은 일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수빈에게 향해 있었지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서진이 교무실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지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급하게. 선생님, 돌아보니 중년의 여교사였습니다. 이름표에 박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3학년 담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조심하세요. 네, 김하은이요. 그 아이, 교장 선생님 딸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발령받을 때 조사를 해뒀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박 선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운 것처럼. 작년에 2학년 3반 담임이 그만뒀어요. 그 전 담임도요. 다 그 아이 때문이에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이 계속 말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밉보이면 교장 선생님이 가만 안 둬요. 괴롭히고 압박하고 결국 해고시켜요. 이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눈 감고 귀 막으세요. 박 선생이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지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군대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요. 가장 조용한 곳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 지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자취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 예전에도 이런 달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떠 있던 달. 그때는 총을 들고 있었지요.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지요.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묻어두려고 했던 그 시절이, 이장 숨겨진 과거. 7년 전이었습니다. 훈련병 윤서진, 오늘부로 707 특수임무대대에 배치된다. 25살의 서진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었지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하다기보다는 결연했지요. 여군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대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테러 진압, 인질 구출, 해외 작전. 보통 사람들은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부대였지요. 그곳에 배치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옥의 시작이었지요.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뛰었지요. 산을 오르고 늪을 건너고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10kg짜리 군장을 메고 50km를 행군했지요. 쓰러지면 끝이었습니다. 동기 100명 중 끝까지 살아남은 건 12명 뿐이었지요. 서진은 그 12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가장 뛰어난 한 명이었지요. 사격에서 1위, 체력 테스트에서 1위, 전술 판단력에서 1위. 그녀는 모든 것에서 최고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녀를 몰아세웠지요. 서진은 고아였습니다. 3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지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요.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윤서진 상사, 오늘 작전 지휘를 맡아라. 7년 동안 서진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남수단. 보통 사람들은 뉴스에서나 보는 그 지역들을 인질 구출, 테러리스트 소탕, 유인 암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지요. 몇 명을 죽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았지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으니까요. 테러리스트, 인신매매범, 마약상,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작전이었지요. 윤서진 상사, 다음 작전은? 지휘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이 고개를 저었지요. 죄송합니다. 그 작전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거부한 적 없던 군인이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지요. 이유가 뭔가? 목표물이 아이입니다. 그날의 작전 목표는 테러리스트의 아들이었습니다. 13살짜리 소년이었지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이까지 죽여야 하는 걸까요? 서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다. 수행하라. 할 수 없습니다. 불복종하면 군법회의에 넘겨질 줄 알아라.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군을 떠났지요. 명예제대라고 했지만 사실상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트라우마와 악몽뿐이었지요. 제대 후 서진은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총을 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지요. 술을 마셨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아이를 만났지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벤치 옆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울고 있었지요. 야, 왜 울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술기운의 목소리가 거칠었지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언니, 나 집에 가기 싫어. 왜? 학교에서 애들이 나 때려. 집에 가면 엄마가 왜 당하고 다니냐고 혼내. 서진은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왕따를 당하던 자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절. 너 이름이 뭐야? 수진이요. 서진은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이나 같이 앉아 있었지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가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야. 때리는 놈들이 나쁜 거야. 진짜요? 응. 그리고 언젠가 꼭 널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눈물 젖은 얼굴로. 누나 고마워요. 그 미소를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구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였지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범대에 늦깎이로 입학했지요. 29살에 대학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이상했지요.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혼자만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2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명성고등학교.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 될 줄은 몰랐지요. 발령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진은 방과 후에 교실을 돌아보았지요.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대부분 비어 있었지요. 석양빛이 복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 다음부터 가져올 건 뭐야, 수빈아? 돈 가져올게요. 얼마? 5만 원이요. 5만 원? 야, 걔 무시하는 거 아니야?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쓰러진 것 같았지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재빨리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교실 뒤편 청소 도구함 앞이었습니다. 그녀의 교복은 더럽혀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은 김하은과 그녀의 무리 5명이었습니다. 하은은 팔짱을 끼고 수빈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으로.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아, 선생님. 우리 그냥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다고요? 저 학생은 왜 바닥에 있죠? 넘어졌어요. 그쵸, 수빈아? 하은이 수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위협이 담겨 있었지요. 수빈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네, 제가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수빈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수빈의 얼굴을 훑쳤지요. 새로 생긴 멍자국, 터진 입술, 떨리는 어깨, 그리고 텅 빈 눈. 하은 학생, 교무실로 와요. 왜요? 저 할 일 있는데. 교무실로 오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선생들은 교장 딸이라는 말만 듣고도 꼬리를 내렸지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알았어요, 알았어. 하은이 과장되게 손을 들어 보이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무리들이 킥킥거리며 따라갔지요. 서진은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손을 보았지요.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었고 새로운 것도 있었지요. 마치 폭력의 연대기 같았습니다. 수빈 학생, 네, 내가 도와줄게요.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지요.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꺼지기 직전의 불꽃 같은 것. 하지만 금방 사라졌지요. 마치 바람에 날려 꺼지는 촛불처럼. 괜찮아요. 선생님도 곧 그만두실 거잖아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포기한 거였지요.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수없이 배신당했겠지요. 수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졌겠지요. 이제는 희망조차 품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나는 안 그만둬. 서진이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수빈이 고개를 들었지요. 진짜로? 진짜로. 약속할게.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눈이었지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눈. 서진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시절. 교무실에서 하은과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저희 그냥 놀고 있었다니까요. 이수빈 학생 몸에 멍이 있던데요? 몰라요.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걔가 어디서 다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은이 비웃었습니다. 당당했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절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교무실 문이 열렸지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무슨 일이야? 교장이었습니다. 김태영, 50대 중반의 남자였지요. 딸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오만한 눈, 권력을 쥔 자의 눈이었지요. 아빠, 하은이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이 선생님이 나한테 막 그랬어. 범인 취급하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교장은 딸의 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었지요. 윤 선생, 우리 하은이가 뭘 잘못했나요? 교장 선생님, 저는 사실 확인을 하려고. 사실 확인은 무슨? 증거도 없이 학생을 몰아세우면 되겠어요?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대해도 돼요? 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지요. 이 상황에서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수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이 딸을 데리고 나갔지요. 하은이 문을 나서며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지요. 꺼져.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요. 적을 알기 전에 덤비지 마라.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취방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수빈의 텅 빈 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구해줄게. 서진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수빈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내장, 쪽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서진이 수업을 마치고 교탁을 정리하는데 뭔가가 손에 잡혔지요. 교탁 서랍 안에 접혀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지요. 펼쳐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단 네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요. 마치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글자가 삐뚤빼뚤했고 중간중간 번져 있었지요.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종이 한쪽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서진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였습니다. 누군가의 피.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보호. 본능. 약자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 살려주세요.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요? 전쟁터에서
인질극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때마다 서진은 총을 들었지요. 적을 처치하고 인질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학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교였지요. 이런 곳에서 누군가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누가 이런 쪽지를 썼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 텅 빈 눈을 가진 그 아이, 이수빈. 서진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증거가 있어도 묻힐 것이다.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수빈을 찾아야 했지요. 그런데 수빈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빈이요? 결석이에요.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락해봤어? 전화 안 받아요. 서진은 바로 교무실로 갔습니다. 학생 기록을 뒤졌지요. 이수빈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진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지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반지하였지요.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지요. 수빈아? 나 윤서진 선생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귀를 문에 가까이 대었지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같았지요. 가늘고 희미한 울음소리. 수빈아, 문 열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서 있었지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지요. 왼쪽 눈 주위가 검푸르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볼에는 손자국이 선명했지요. 팔에는 핥힌 자국이 있었고 손등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서진이 수빈을 안았습니다. 수빈은 처음에 움찔했지요.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몸의 긴장이 풀렸지요. 그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몽 놓아 울었지요. 선생님! 선생님! 괜찮아! 다 괜찮아! 서진은 수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지요. 수빈은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자 조금씩 입을 열었지요. 김하은에게 괴롭힘을 당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요. 급식 빼앗기, 청소 대신하기, 숙제 대신하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00원, 그 다음엔 50,000원.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등학생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수빈의 집은 가난했지요. 방 한 칸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책상뿐이었지요.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공사 현장 사고로.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돈이 없으니까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100만 원을 구했을까요? 아르바이트?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엄마 모르게 돈을 빼갔겠지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엄마한테 말했어? 못해요. 엄마가 알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말 안 했어? 했어요. 작년 담임 선생님한테요. 그래서 수빈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만두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해고시켰대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 전체가 썩어 있었지요. 교장부터 교사들까지 모두가 하은의 폭력을 눈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빈아,
서진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나한테 맡겨. 내가 반드시 끝낼게.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또다시 희망이 스쳤지요. 아주 작은 불꽃.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밝았지요. 선생님도 잘리실 거예요. 아니, 나는 안 잘려. 서진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수빈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요. 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강한 것이 느껴졌지요. 다른 선생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 눈빛도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지요. 선생님, 예전에 뭐 하셨어요? 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나? 군인이었어. 군인요? 응, 특수부대.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어려웠지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하지만 어딘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단호함. 보통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예전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 서진이야. 어? 윤서진? 707 윤서진!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예전에 같은 팀이었던 동료였지요. 서진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청 강력반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민호야, 부탁이 있어. 뭔데? 뭐든 말해봐. 학교폭력 사건 하나 조사해 줄 수 있어?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아하다는 듯이. 학교폭력? 그게 내 관할이 아닌데. 알아. 근데 이건 좀 심각해. 증거만 확보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공갈 협박이야.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하게. 빠짐없이. 민호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그건 공갈이잖아. 미성년자라도 처벌 가능해. 그래서 그래.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증거 확보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직접 움직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작전을 짜듯이 체계적으로 첫 번째, 증거 수집, 영상, 녹음, 사진,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들. 두 번째, 피해자 보호. 수빈이 더 이상 다치면 안 되었지요.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하응 무력화. 그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번째, 교장 제거. 하은의 뒤를 봐주는 교장을 무너뜨려야 했지요.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일주일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갔지요. 다음날 수빈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서진이 설득한 덕분이었지요.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 보였지요. 희망이 생긴 것일까요? 하지만 하은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이 교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뛰어왔지요. 숨을 헐떡이며 선생님, 옥상에서 이수빈이. 서진은 숟가락을 던지고 뛰었습니다. 계단을 4칸씩 건너뛰며 올라갔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기를.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과 그 무리 5명이 수빈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수빈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지요. 수빈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물처럼. 야, 이거 내놔. 너 돈 어딨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 엄마 카드 긁어 오라고 했잖아. 듣는 척도 안 해. 하은이 수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옥상에 울렸지요. 수빈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의 눈앞이 빨갛게 변했지요.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전쟁터.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맞고 있던 장면. 그때와 똑같았지요. 거기 멈춰.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명령하는 목소리였지요. 군대에서 수천 번 내렸던 그 목소리. 하은이 돌아보았지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또 선생님이네. 참견 많으시다. 손대지 마.
지금, 당장.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압박감이 있었지요. 하은이 비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뭘 어쩌시게요?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예요? 아빠? 서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그 웃음에 하은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들과 달랐습니다. 네, 아빠가 날 어떻게 할 것 같아? 당연히 자르겠죠? 지금까지 다 그랬는데. 그럼 해보라고 해. 서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마치 칼날 같았지요. 하은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뭐예요? 나? 그냥 선생님이야. 근데 예전에는 다른 일 했어. 다른 일? 사람 죽이는 일.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 여자의 눈은 진심 같았습니다. 서진이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의 손을 잡았지요. 수빈아, 가자. 두 사람이 옥상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은이 소리쳤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야, 너 진짜 끝이다. 내일까지 그 돈 준비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지요. 가슴에 달린 작은 카메라에는 모든 장면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 완료! 그날 저녁, 서진은 수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빈의 어머니도 집에 있었지요. 선생님!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수빈의 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거칠었지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빈이 당해온 일들, 하은이라는 아이, 교장의 묵인. 수빈의 어머니는 듣다가 무너져 내렸지요. 수빈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힘들어할까봐.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하지만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교장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빈이는 당분간 학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수빈의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빈에게 말했지요. 수빈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일주일만 집에 있어. 일주일 후에는 다 끝날 거야. 수빈이 불안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하시려고?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서진이 웃었습니다. 수빈은 그 미소에서 뭔가 무서운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면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서진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지요. 교장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 윤 선생? 교장 김태영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 은근한 조롱, 서진을 깔보는 눈빛이었지요. 하은 학생의 학교 폭력 건으로 말씀드리려고요. 또 그 얘기야?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지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도 없이 내 딸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요. 증거가 있으면요. 교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뭐? 증거가 있다고요? 영상, 녹음, 피해자 진술서 다 있어요.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지요. 옥상에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거 내놔. 너 돈 어딨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 엄마 카드 긁어 오라고 했잖아. 철석. 뺨을 때리는 소리.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거 어디서 났어? 제가 찍었어요. 몰래 촬영은 불법이야. 학교 폭력 증거 수집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 판례도 있고요. 이건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정당한 증거입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삭제해. 싫은데요? 내 말 안 들어? 당장 삭제 안 하면 해고야. 교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해고하시든가요? 저 이거 이미 경찰이랑 교육청에 보냈어요. 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일이면 조사 들어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교장이 다급하게 외쳤지요.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이거 후회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서진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도 누군지 아세요? 뭐?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에요. 전투에서 사람 죽여본 적도 있고요. 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지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날카롭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다칠 수 있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교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협당하는 것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말칵 뒤집혔지요. 교육청에서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경찰도 왔지요. 기자들까지 학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명성구 교장 딸 학교 폭력 주동자로 지목, 피해 학생 1년간 협박, 총 1200만 원 갈취. 학교 측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 의혹.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지요. 하은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장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죽여버릴 거야. 하은이 이를 갈았습니다. 방 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까요? 하은의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하은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지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현이 707 출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며칠 후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글이었지요. 명성구 신임 여교사의 충격적 과거, 전직 군인, 이라크에서 민간인 살해 혐의, 불명예 제대 후 교사로 위장, 정신병력 있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들끓고 있었지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살인마가 교사라니. 애들 가르칠 자격 있어? 당장 해고해라. 전쟁, 트라우마 있는 놈이 학교에. 서진은 그 글들을 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지요. 전쟁에서 적이 반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더구나 이건 죽기 전에 발버둥 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수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당연하지. 저런 거짓말 따위 신경 안 써. 근데 인터넷에 수빈아, 진실은 결국 이겨.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저 때문에 이렇게. 네, 탓 아니야. 잘못한 건 그쪽이야. 너는 피해자고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야.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요. 그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임, 교사의 진짜 과거?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올렸습니다. 707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제대했는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지요. 저는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군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약한 아이들 편에 서야 합니다. 저는 그러겠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선생님이 필요해. 교장, 딸 잡아. 진짜 군인이셨네. 대박. 명예 군인이시네요. 존경합니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하은과 교장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지요. 8장 최후의 대결. 일주일 후 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하은 학생, 공갈 협박 혐의로 소년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은이 끌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요. 아빠! 아빠! 하지만 교장도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시도, 학교 폭력 은폐 등의 혐의가 줄줄이 붙었지요. 그날 오후 하은이 석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지요. 전현 때문에 하은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가져온 칼이었습니다. 서진은 교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서진. 하은이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지요. 눈이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칼, 내려놔. 닥쳐.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하은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지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7년간의 훈련이 몸에 새겨져 있었지요. 서진이 옆으로 움직이며 하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지요. 관절을 꺾는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이 비명을 질렀지요. 서진이 그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무릎으로 눌렀지요.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미친년! 미친년은 너야!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하은이 발버둥을 쳤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지요. 마치 바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너, 뭐야? 진짜 뭐야? 아까 말했잖아. 707 출신이라고. 서진이 하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나 예전에 사람 죽여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까불지 마.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지요. 이 여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요. 적을 알기 전에 덤비지 마라.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취방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수빈의 텅 빈 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구해줄게. 서진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수빈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서진이 수업을 마치고 교탁을 정리하는데 뭔가가 손에 잡혔지요. 교탁 서랍 안에 접혀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지요. 펼쳐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단 네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요. 마치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글자가 삐뚤빼뚤했고 중간중간 번져 있었지요.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종이 한쪽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서진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였습니다. 누군가의 피.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보호, 본능. 약자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 살려주세요.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요? 전쟁터에서, 인질극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때마다 서진은 총을 들었지요. 적을 처치하고 인질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학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교였지요. 이런 곳에서 누군가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누가 이런 쪽지를 썼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 텅 빈 눈을 가진 그 아이. 이수빈. 서진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증거가 있어도 묻힐 것이다.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수빈을 찾아야 했지요. 그런데 수빈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빈이요? 결석이에요.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락해봤어? 전화 안 받아요. 서진은 바로 교무실로 갔습니다. 학생 기록을 뒤졌지요. 이수빈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진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지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반지하였지요.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지요. 수빈아? 나 윤서진 선생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귀를 문에 가까이 대었지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같았지요. 가늘고 희미한 울음소리. 수빈아, 문 열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서 있었지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지요. 왼쪽 눈 주위가 검푸르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볼에는 손자국이 선명했지요. 팔에는 핥힌 자국이 있었고 손등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서진이 수빈을 안았습니다. 수빈은 처음에 움찔했지요.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몸이 긴장이 풀렸지요. 그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몽 놓아 울었지요. 선생님! 선생님! 괜찮아! 다 괜찮아! 서진은 수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지요. 수빈은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자 조금씩 입을 열었지요. 김하은에게 괴롭힘을 당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요. 급식 빼앗기, 청소 대신하기, 숙제 대신하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00원, 그 다음엔 50,000원.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등학생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수빈의 집은 가난했지요. 방 한 칸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책상뿐이었지요.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공사 현장 사고로.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돈이 없으니까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100만 원을 구했을까요? 아르바이트?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엄마 모르게 돈을 빼갔겠지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엄마한테 말했어? 못해요. 엄마가 알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말 안 했어? 했어요. 작년 담임 선생님한테요. 그래서 수빈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만두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해고시켰대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 전체가 썩어 있었지요. 교장부터 교사들까지 모두가 하은의 폭력을 눈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빈아. 서진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나한테 맡겨. 내가 반드시 끝낼게.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또다시 희망이 스쳤지요. 아주 작은 불꽃.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밝았지요. 선생님도 잘리실 거예요. 아니, 나는 안 잘려. 서진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수빈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요. 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강한 것이 느껴졌지요. 다른 선생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 눈빛도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지요. 선생님, 예전에 뭐 하셨어요? 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나? 군인이었어. 군인요? 응, 특수부대.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어려웠지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하지만 어딘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단호함. 보통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예전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 서진이야. 어? 윤서진? 707 윤서진!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예전에 같은 팀이었던 동료였지요. 서진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청 강력반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민호야,
부탁이 있어. 뭔데? 뭐든 말해봐. 학교 폭력 사건 하나 조사해 줄 수 있어?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아하다는 듯이. 학교 폭력? 그게 내 관할이 아닌데. 알아. 근데 이건 좀 심각해. 증거만 확보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공갈 협박이야.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하게. 빠짐없이. 민호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그건 공갈이잖아. 미성년자라도 처벌 가능해. 그래서 그래.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증거 확보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직접 움직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작전을 짜듯이 체계적으로 첫 번째, 증거 수집, 영상, 녹음, 사진,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들. 두 번째, 피해자 보호. 수빈이 더 이상 다치면 안 되었지요.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하응 무력화. 그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번째, 교장 제거. 하은의 뒤를 봐주는 교장을 무너뜨려야 했지요.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일주일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갔지요. 다음날 수빈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서진이 설득한 덕분이었지요.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 보였지요. 희망이 생긴 것일까요? 하지만 하은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이 교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뛰어왔지요. 숨을 헐떡이며 선생님, 옥상에서 이수빈이. 서진은 숟가락을 던지고 뛰었습니다. 계단을 4칸씩 건너뛰며 올라갔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기를.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과 그 무리 5명이 수빈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수빈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지요. 수빈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물처럼. 야, 이거 내놔. 너 돈 어딨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 엄마 카드 긁어 오라고 했잖아. 듣는 척도 안 해. 하은이 수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옥상에 울렸지요. 수빈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의 눈앞이 빨갛게 변했지요.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전쟁터.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맞고 있던 장면. 그때와 똑같았지요. 거기 멈춰.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명령하는 목소리였지요. 군대에서 수천 번 내렸던 그 목소리. 하은이 돌아보았지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또 선생님이네. 참견 많으시다. 손대지 마. 지금 당장.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압박감이 있었지요. 하은이 비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뭘 어쩌시게요?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예요? 아빠? 서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그 웃음에 하은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들과 달랐습니다. 네, 아빠가 날 어떻게 할 것 같아? 당연히 자르겠죠? 지금까지 다 그랬는데. 그럼 해보라고 해. 서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마치 칼날 같았지요. 하은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뭐예요? 나? 그냥 선생님이야. 근데 예전에는 다른 일 했어. 다른 일? 사람 죽이는 일.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 여자의 눈은 진심 같았습니다. 서진이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의 손을 잡았지요. 수빈아, 가자. 두 사람이 옥상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은이 소리쳤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야, 너 진짜 끝이다. 내일까지 그 돈 준비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지요. 가슴에 달린 작은 카메라에는 모든 장면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 완료!
그날 저녁, 서진은 수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빈의 어머니도 집에 있었지요. 선생님,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수빈의 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거칠었지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빈이 당해온 일들, 하은이라는 아이, 교장의 묵인. 수빈의 어머니는 듣다가 무너져 내렸지요. 수빈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힘들어할까봐.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하지만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교장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빈이는 당분간 학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수빈의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빈에게 말했지요. 수빈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일주일만 집에 있어. 일주일 후에는 다 끝날 거야. 수빈이 불안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하시려고?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서진이 웃었습니다. 수빈은 그 미소에서 뭔가 무서운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면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서진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지요. 교장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 윤 선생? 교장 김태영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 은근한 조롱, 서진을 깔보는 눈빛이었지요. 하은 학생의 학교 폭력 건으로 말씀드리려고요. 또 그 얘기야?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지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도 없이 내 딸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요. 증거가 있으면요. 교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뭐? 증거가 있다고요? 영상, 녹음, 피해자 진술서 다 있어요.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지요. 옥상에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거 내놔. 너 돈 어딨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 엄마 카드 긁어 오라고 했잖아. 철석. 뺨을 때리는 소리.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거 어디서 났어? 제가 찍었어요. 몰래 촬영은 불법이야. 학교 폭력 증거 수집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 판례도 있고요. 이건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정당한 증거입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삭제해. 싫은데요? 내 말 안 들어? 당장 삭제 안 하면 해고야. 교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해고하시든가요. 저 이거 이미 경찰이랑 교육청에 보냈어요. 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일이면 조사 들어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교장이 다급하게 외쳤지요.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이거 후회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서진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도 누군지 아세요? 뭐?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에요. 전투에서 사람 죽여본 적도 있고요. 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지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날카롭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다칠 수 있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교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협당하는 것이. 7장 전쟁의 시작.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말칵 뒤집혔지요. 교육청에서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경찰도 왔지요. 기자들까지 학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명성구 교장 딸 학교 폭력 주동자로 지목. 피해 학생 1년간 협박. 총 1200만 원 갈취. 학교 측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 의혹.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지요. 하은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장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죽여버릴 거야. 하은이 이를 갈았습니다. 방 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까요? 하은의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하은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지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현이 707 출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며칠 후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글이었지요. 명성고 신임 여교사의 충격적 과거, 전직 군인, 이라크에서 민간인 살해 혐의, 불명예 제대 후 교사로 위장, 정신병력 있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들끓고 있었지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살인마가 교사라니 애들 가르칠 자격 있어? 당장 해고해라. 전쟁, 트라우마 있는 놈이 학교에. 서진은 그 글들을 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지요. 전쟁에서 적이 반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더구나 이건 죽기 전에 발버둥 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수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당연하지. 저런 거짓말 따위 신경 안 써. 근데 인터넷에 수빈아, 진실은 결국 이겨.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저 때문에 이렇게. 네, 탓 아니야. 잘못한 건 그쪽이야. 너는 피해자고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야.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요. 그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임, 교사의 진짜 과거?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올렸습니다. 707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제대했는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지요. 저는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군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약한 아이들 편에 서야 합니다. 저는 그러겠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선생님이 필요해. 교장, 딸 잡아. 진짜 군인이셨네. 대박. 명예 군인이시네요. 존경합니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하은과 교장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지요. 8장 최후의 대결. 일주일 후 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하은 학생, 공갈 협박 혐의로 소년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은이 끌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요. 아빠! 아빠! 하지만 교장도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시도, 학교폭력 은폐 등의 혐의가 줄줄이 붙었지요. 그날 오후 하은이 석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지요. 전현 때문에 하은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가져온 칼이었습니다. 서진은 교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서진! 하은이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지요. 눈이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칼 내려놔. 닥쳐.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하은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지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7년간의 훈련이 몸에 새겨져 있었지요. 서진이 옆으로 움직이며 하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지요. 관절을 꺾는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이 비명을 질렀지요. 서진이 그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무릎으로 눌렀지요.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미친년! 미친년은 너야!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하은이 발버둥을 쳤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지요. 마치 바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너, 뭐야? 진짜 뭐야? 아까 말했잖아. 707 출신이라고. 서진이 하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나 예전에 사람 죽여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까불지 마.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지요.
이 여자는 진심이었습니다.